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안성시는 국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하여 2017년부터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재 국민 임대주택은 아양 LH 1단지, 참아름 2단지, 5단지 금화아파트 4개소이며 2019년 4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514가구에 98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2,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권고사항은 이 건으로 먼저 맞춤형 복지팀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팀은 2018년까지 공도읍, 대덕면, 일중면 3개소를 설치하였고 2019년 1월 1일 기준 보겐면, 금강면, 밀양면, 양성면, 죽산면, 안성 1, 2, 3동 등 8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총 11개소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확대 설치 등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일반 사례 관리를 수행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집중 사례 관리는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에서 수행함으로써 사례 관리 업무에 대한 상호 보완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시장 공약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정규직 종사자에게 2019년 4월부터 처우 개선비 1인 5만 원 425명에게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주민 욕구도가 높은 장애아동과 관련한 지원 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립에 내실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서 2019년 하반기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의 지원 정책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및 정관관리 소홀로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의 임원의 정수를 확정하자는 문제, 관련법에 근거 없는 총회 규정 문제, 이사회의 의결권 및 표결권을 권한 없는 임원이 대리 행사를 하는 문제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정관 개정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적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차기 정기총회 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에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4쪽 국외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 및 전적지순례 지원비로 2018년에 1억 9,730만 원을 지급 정산하였고 다음은 5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2018년 6,684만 1천 원을 지급 정산하였고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비로 2018년에 1억 3,535만 3천 원을 지급 정산하였고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비로 2018년에 1억 6,704만 2천 원을 지급 정산하였고 다음은 6쪽 2019년 보훈단체 운영비 1억 6천만 원과 전적지 순례 4,100만 원 등 총 2억 1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하였으나 현재 미정산된 상태이며 끝으로 7조 2019년 사회복지협의회 6,734만 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1억 5,273만 5천 원, 푸드뱅크 운영비 2억 2천만 원 또한 보증금 지급하고 현재 미정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쪽으로 MOU LOA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상 이행 현황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2개 민간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2017년 11월 국제로터리 3600지구와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9가구의 도배, 장판, 지붕 수리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9월에 칠장사와 이웃사랑 희망나눔 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매년 쌀 10kg 1,600포를 연 2회에 나누어 기탁할 계획으로 첫 번째는 금년 5월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에서 800포를 기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017년도에 취득한 안성시 보훈회관으로 현재 9개 보훈단체 사무실 등 보훈복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취득 가격은 3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조 각종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무한돌봄위원회 1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위기과정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사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5회의 서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서 2019년 무한돌봄위원회 실적은 없으며 위기과정 지원에 대해서는 대한 심사는 안성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 명단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시책 추진비는 복지정책 관련 기관 사회단체 간담회 추진 등으로 10위건에 23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직원들의 친목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부서 운영비 38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2019년 시책 추진비는 상건에 118만 2천 원을 부서 운영비는 2건에 8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서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각종 복지사업 조성과 사회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협의 조정, 국민의 참여 촉진 등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및 실적으로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으로서 지역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랑나눔 사업 46회, 홍보 250회,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 2회, 정책간담회 1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복지 증진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초등사회복지 교육을 7개 기관 14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식품위생, 결핵예방, 소방안전, 인권 분야의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교육을 4회에 걸쳐 20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안성시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에 사회복지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사회복지 종합정보망 웨림포를 통해 복지 관련 정보를 2,505건을 등록하였으며 웨림포 시스템에 대해서 종사자 교육을 209명, VMS 자원봉사 인증 교육을 19명, 자원봉사 교육을 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받아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해주는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2018년 기준
37,800건 6억 2,976만 1천 원 상당의 물품을 배분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한량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푸드뱅크 사업비 포함 9개 사업 분야에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억 7,8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 목적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2019년 5억 7,1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위기 가구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별 지원 실적은 2018년은 813가구에 5억 310만 7천 원, 2019년 4월 말 기준 497가구에 3억 1,83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조 무한돌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한돌봄 사업은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 및 노숙인, 불황인 등의 증가와 함께 빈곤의 심해가 가정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등 현행 법률 및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가정과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2019년 3억 5천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기준 9,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위기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및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8년에 316가구에 3억 4,059만 6천 원, 2019년 4월 말 현재 65가구에 4,401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현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4개 사업으로 신청 건수는 2018년도에 15,307건, 2019년 4월 말 기준 2,91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건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해서 각 사업부서에 통지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통지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이제 425명이라 그러는데 등록돼 있는 사회복지사가 425분이에요? 초계산비 아니 근데 그러면 사회복지사면은 어느 뭐 복지 1급 뭐 2급 뭐 이런 걸 거정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급수는 따지지 않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은 사회복지사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사회복지사도 있는 거죠. 요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사무실 근무, 시설 근무자가 아닌 사무실 협회라든가 이런 사무실 근무자들은 사회복지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력들은 빠진 숫자입니다. 아, 그 단체 이런 사회복지사 이런 시설의 종사자들, 시설에 있는 동사분들,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요양원에서 요양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요양원은 그럼 어디? 개인 사업자고 수가로 운영되는 그런 영리 목적의 요양원이기 때문에 근데 425명이면 70군 되면 어디를 구체적으로 한번 어디 한번 꼽아서 얘기해 보죠. 일단은 사회복지 법인 같은데 10개 법인 같은데 뭐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1, 2, 3쪽 이쪽에 한번 어디 있나 한번 보죠. 1, 2, 3쪽 쪽에 예.
뭐 파라멜 요양원 이런데 아니 그런 요양원이 아니라면서. 예, 그런 데는 안 되고요. 예. 푸드뱅크 푸드뱅크. 푸드뱅크라든가 아 거기 뭐 사회복- 동부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 법인 위주죠. 법인 위주 사회복지 시설 네. 기관 그런 데죠. 시설이죠. 그쪽에는 근데 이렇게 많아요 저기가 네, 인원이. 더 많죠, 사실은. 더 많은데요. 저희들이 초계선비 주는 거는 전 시설에 근무하는 정기직 근로자, 시설에 근무하는 예, 정규직 근로자. 예, 시설이 아닌데 사무실 같은데 근로자, 또 요양원 같은 데는 이 근로자들은 사회복지사라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네. 사회복지.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네 마냥 무슨 이제 사회복지사 같으면 우리 공무원 마냥 무슨 증이 있을 거 아니야. 예. 뭐 사회복지 뭐 예, 복지사 하면은 1급, 2급 1급, 2급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뭐 여기서는 급수를 따지지 않고요. 사회복지사한테 지급했는데 사회복지사하고 정기직 근로자까지 들어갑니다. 하여간 뭐 내가 보기에는 70개소에 425명인데 내가 우리 1, 2, 3주 동부권을 이렇게 봐도 그쪽은 어디가 있는지를 내가 모르고 그쪽 있는데 갑자기 동부권이 푸드뱅크 거기 뭐 2명이 있고 또 어디 저기 그 면사무소 거기 근무했는데 거기 센터 이런 데 얘기나? 그쪽은 지금 이런데 여기 그 교회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 교회 무슨 교회지가 소망 이렇게 빈탈이 올라가는데 안성 설교회 예. 예.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 분들이 많은 거네. 거기도 몇 명 안 됩니다. 한 그래요? 12분 정도 되고요. 여기 425명이면 엄청 많은 분들인데 종사자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사회복지사하고 종사자하고 종사자 사회복지사하고 예, 종사자까지 예. 지금 시설 종사자들이 19년도에 118개소에 1,502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 정규직하고 사회복지사 이게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255 예, 하여간 뭐 그건 뭐 그렇고 그 아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및 예. 정관관리 소홀 이래가지고 그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예.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뭐 이침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뭐 이런 뭐 미비점이 있나? 정관상에 예. 법적 근거가 없는 정관상에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임원의 정수에 예, 예.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관에. 근데 이 사회복지사법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조항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관을 정할 때는 이사는 명명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데 확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법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원수를 확정하라는 겁니다. 몇 명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정하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총회를 뒀습니다. 총회 기능을 뒀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사에서 모든 거를 의결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총회 규정을 둬서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총회 규정이 없는데 총회를 두었기 때문에 총회 규정은 맞지 않는다 해서 총회 규정을 삭제하라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이사회에 참석하는 의결에 대한 대리권을 임원들이 대리를 하게 이렇게 정관에 두었는데 이것 또한 임원들은 대리권이 없는 거로 사회복지사법에 그거는 공익법인 및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리권이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위배되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정관을 좀 고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한 돌봄팀 면에 네, 몇 군데가 지금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군데 안 돼 있습니다 현재. 네 군데만. 네 군데 안 됐는데 그건
네 군데 서운 삼족 원곡 고3인가 네 군데. 서운 3중 원곡 고3 예. 작은 데만 안 돼 있네요. 통합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안 돼 아닙니다. 있는데? 그거는 고산 같은 데는 보건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서원면은 금강에서 해건네랑 예, 그렇게 되고 서울면 금강에서 해건네. 예. 그런 경찰서 구역이 따로 가지고 가겠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없는 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있는데도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데도 인력이 지금 그냥 주민생활 지원팀에서 있던 인력 그냥 그대로 앉혀준 거라 좀 부족한데 거기다가까지도 팀이 없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 향상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지금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것이잖아요. 2014년에 제정이 됐네요. 네. 예. 이 조례에 따르면 일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의 책무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얘도 종합적인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수립을 좀 검토를 하십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협회 뭐 관련 법률도 있고요, 조례도 있고 조례 직접적으로 안성시 사회복지사 협회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 단체 성격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관련 법률이라는 게 시설에서 어렵게 일하는 그런 분들을 처우에 대한 그런 법률일 텐데 취지는 이 사회복지사 협회라는 거는 좀 개인적인 처우 개선 개인적인 그런 단체고 아직까지는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올해도 500만 원의 교육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으로 했을 때는 좀 사업으로 하는 거는 그때그때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 제한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안성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운영 또는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사회복지사협회 부분에 대한 그 뭐 인건비가 됐든 필요 경비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법적인 법에는 법인 또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뭐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사 협회라는 단체 이름이 확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그러네요. 조례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은 지금 법인도 아니고 이 단체가 법인도 아니고 뭐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은 상시적인 운영비 지원보다는 사업이 있다면은 시에서 좀 권장하는 사업이 있다면은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좀 검토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인권이나 처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시설 정규직 종사자 한 500여 명 대강 그 정도로 예, 지금 예. 추계를 하셨는데 실제 이제 그 시설이나 재가나 뭐 전체 통틀어서는 배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1000여 명이 넘는 걸로 예, 예. 제가 일단 좀 알고 있고요. 특히 또 이것이 그 시설에 따라서는 사실 지금 그룹홈이 됐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호봉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급여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여튼 그 분야에 지금 20년, 30년을 일을 하셨어도 여튼 초봉이 그대로 이제 유지되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역복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인 것이잖아요. 그것이 네.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건 그렇지 않건 여튼 그렇다고 한다면 안성시의 입장에서는 안성 시민들과 더불어서 또 소외적인 여튼 장애인이 됐든 그 복지 혜택을 복지 사업의 여튼 대상이 되어지는 분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케어하시고 하는 분들에 대한 뭐 그 인권적인 부분이 됐든 최소의 어떤 그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함께 고민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안성시가.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거는 단체가 좀 경쟁력 있고 이런 단체가 이게 하기를 정책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운 단체보다는 좀 복지 사업을 좀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가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어서 옛날부터 이렇게 어렵게 진짜 선의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 연계하는 거,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연계하는 그런 진짜 성실하게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단체라든가 시설에 좀 기금 같은 것도 연계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뭐그 과장님 말씀도 뭐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지금 현 조례상 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이 단체가 한 200여 명 넘게 일단 구성이 220명. 네,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전에 뭐 좀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이제 지역 단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현장 단위의 정책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조금 방식으로 여튼 그 좀 가져가서 실제 여튼 이제 실천 사업을 꾸리는 것이 그 기본 방향에서 좀 옳지 않겠는가라는 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당장 또 그분들한테는 여튼 그 사무실 공간을 두고 여튼 조직 전체를 여튼 총괄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여튼 이제 상근을 할 수 있는 바를 나름대로 좀 원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예, 정식적으로 시에 건의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건의된 건 없는데요. 예,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료도 뭐 봤고 얘기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아무튼 건의가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뭐 예. 그 합리적인 방식으로 뭐 지원 가능한 그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에 따른 관련 예산을 좀 들여다 보니까 그래도 21억 이게 지금 연 단위로 계산하신 거죠? 글쎄 이게 이게 맞습니까? 자료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뽑아서 제공해 드렸는데요. 네. 저도 예 여튼 저체 그러니까 이거- 국도비 포함해갖고 지금 그 명기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사회복지사 등의 조례라 해서 꼭 조례 몇 주에서 했다 이런 것보다도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네네. 뭐 세울 수 있는 저기 지원 시책은 다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21억 2천만 원이 나왔네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일부 이제 뭐 5만 원씩 올해 본예산 아마 썼죠? 그렇게 지원되어지는 금액 이외에는 주로 이제 교육, 워크숍 예. 뭐 이런 부분에 지금 좀 일부 편성이 예. 되어져 있는 것 같고 처우 개선비 빼놓고는 교육 워크숍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하여튼 제대로 된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지려면 그 일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들의 그 최소한의 생활적 여건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그 지원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행히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금년 4월부터 지역 네. 화폐로 5만 원씩 시설 종사자 5만 원씩 하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3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처우 개선비 또 나가고 있고요. 네. 뭐 계속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역량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계속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안성시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 복지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지금 요청을 드렸더니 한 93억 정도 되네요. 이게 예, 지금 우리 시의 복지 예산이 한 2,268억.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금 한 33% 지금 되어지는데 복지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자체 예산을 갖고 별도로 추진되어지는 지역복지 사업은 전체 복지 예산의 한 4% 수준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응하는 여튼 시비 투입이 대부분인 것이고, 사실상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 나름대로의 지역 복지 사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투입,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일단 복지 정책과 이기 때문에 안성시 전체 복지 총괄 부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나 기본 방향이나 이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좀 중심적으로 조금 그 고민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시설 투자 사업을 포함해서 복지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 체육센터가 예. 됐든 뭐 추가적으로 이후 뭐 복지 관련한 그 시설 사업 투자가 필요로 할 경우에도 지역 전체 총괄 부분에 대한 그 복지 정책을 두고 시설 사업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이 저는 지역 복지 정책, 우리 복지 정책과에서 중심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안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뭐 비전은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많이 돼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성시 복지 전체에 대해서 안성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 제시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 의원님께서 공감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 지급
세부 내역을 좀 서류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는데 안성시 사회복지사동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시장의 종합계획 수립란에 보면은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수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생활 공동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월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13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호봉 지원도 못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경기도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광역이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의 사각지대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보수 수준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좀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하고요.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